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분석 작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5점 단위 문제 3에서 단위 특강 3 언더바 엑셀 파일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피벗 테이블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문제에 아쉽게도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의 실수라도 있으면 10점 전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문제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대출 정보점 XLSX라고 하는 엑셀 파일이 있나 봅니다. 대출 정보 엑셀 파일에서 대출 현황 시트를 이용하여 작성하라고 하네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을 하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이 B4셀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쵸? 그리고 중분류 분기, 소분류 월은 대출 1을 이용하여 그룹화를 설정하라고 합니다. 대출 1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나 보네요. 해당 필드를 이용해서 중분류 분기와 소분류 월이라는 필드로 그룹화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분기와 월로 그룹화를 하는 것 같네요. 자, 중분류 분기가 있고요. 소분류 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 일수는 그림을 참조하여 정렬 및 그룹화를 설정하고요. 10 미만은 그룹명을 관리 미대상으로 표시하라고 합니다. 자, 미납일수 필드가 해당 부분에 있는데요. 10에서 19, 20에서 29, 30에서 39, 40에서 50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요. 관리 미 대상이 있네요. 자, 해당 부분은 10 미만 이런 형식으로 표시가 될 것 같은데요. 해당 그룹명을 관리 미 대상으로 바꾸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렬도 수동으로 정렬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10에서 19, 20에서 29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데 10 미만인 관리 미 대상이 마지막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정렬을 수동으로 정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담당 점포가 혁신점 데이터는 제외하라고 합니다. 담당 점포가 해당 부분에 있는데요. 필터가 설정되어 있네요. 혁신점 데이터를 제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행의 총합계만 표시를 하고요. 그룹 상단에 모든 부분합을 표시하고 그룹 사이에 비행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가 있는데요. 각 그룹 사이에 이렇게 비행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비행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계 대출금액 필드에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을 이용해서 회계 형식으로 지정을 하라고 하고요. 중분류 분기가 4분기인 데이터를 별도의 시트에 표시하고 이름을 4, 4분기로 지정을 하고요. 10번 시트 오른쪽에 위치를 시키라고 하네요. 자, 4, 4분기 데이터가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에 해당하는 내용을 별도의 시트에 표시하기 위해서 해당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피벗 테이블에서 행영역이 있고요. 연령력이 있을 때요. 행영력과 연령력에 대응하는 해당 데이터를 별도의 시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셀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에 보면 4, 4분기 데이터, 자, 해당 데이터 전체를 별도의 시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의 행합계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별도의 시트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피벗 스타일 밝게 15로 설정을 하고요. 열머리글, 행머리글, 줄무늬열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내용이 많은데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고 아래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10번 문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10번의 피벗 테이블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해당 부분에 위치해 두었는데요. 해당 그림을 참고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4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네요. B4셀을 클릭하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4셀 클릭하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삽입 탭으로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해 주시고요. 외부 데이터 원본에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 선택해 주시고요. 더 찾아보기 눌러주신 다음에 파일이 있는 경로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이 있는 경로를 설정하면 대출 정보 파일이 있다, 그쵸? 해당 파일 선택하고요. 열기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문제에 보게 되면 대출 현황 시트를 이용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시트 클릭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오른쪽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필드 목록들이 보이네요. 자,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고해서 필드를 위치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미납일수 필드는 연령력에 위치가 되면 되겠네요. 자, 미납일수 필드
필드를 연령역에 위치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담당 점포 필드가 필터 영역에 있습니다. 담당 점포 필드를 필터 영역에 위치를 시켜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에 보면 중분류 분기와 소분류 월은 대출일을 이용해서 작성을 한다. 그쵸? 대출일 필드를 행영역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이 자동으로 그룹화가 되었는데요. 해당 부분은 우선 제외를 시켜줄게요. 자, 그리고 대출 금액 필드를 감영역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고해서 피벗 테이블에 사용할 필드를 강영역에 위치를 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하나씩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 보게 되면 보고서 레이아웃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이번 메뉴 상단의 디자인 탭으로 들어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출일 필드에 대해서 그룹화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일 필드가 있는 곳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룹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보게 되면 대출일을 이용해서 분기와 월로 그룹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단위를 1을 제외하고 월과 분기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을 제외하고요. 월과 분기로 그룹화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룹명이 바뀌어 있는데요. 해당 부분을 문제에 제시된 그림처럼 중분류, 분기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일을 소분류 월이라고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룹명을 참고해서 바꾸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미납 일수에 대해서도 그룹화를 설정해 볼게요. 자, 미납 일수가 있는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룹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10부터 시작을 한다. 그쵸? 그래서 시작을 10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끝은 5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으로 설정을 하고 단위는 10으로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그룹화가 이렇게 설정이 되었는데요. 10 미만의 경우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쵸? 자, 문제에 보면 관리 미대상으로 바꾸어 주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을 관리 미대상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그림처럼 수동으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담당 점포에 대해서 필터 기능을 설정해 볼게요. 자, 해당 부분에서 여러 항목 선택을 클릭해 주시고요. 문제에 보면 혁신점 데이터를 제외하라고 하네요. 자, 혁신점 데이터 제외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의 총합계만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자, 행의 총합계 부분만 설정을 하라고 하는데요. 자, 열의 총합계에 해당 부분을 제외하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리본 메뉴 상단의 레이아웃 그룹에서 총합계에서 행의 총합계만 설정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룹 상단에 부분합을 표시하라고 하네요. 부분합이 이미 그룹 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표시를 할게요. 부분합, 그룹 상단에 부분합 표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변화는 없네요. 자, 그리고 그룹 사이에 비냉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면 비냉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비냉 삽입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각 그룹 사이에 이렇게 빈 행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각 분기는 이렇게 데이터가 숨겨져 있네요. 자, 동일하게 해당 데이터를 숨겨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합계 대출금액 필드에 대해서 표시 형식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해당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서 표시 형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내용처럼 획의 범주를 이용하면 되겠고요. 자, 통화기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쵸?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어떤 통화기호가 사용되어 있진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없음을 선택을 하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분류 분기가 4분기인 데이터, 자, 중분류 분기가 4분기인 데이터 해당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중분류 분기가 4분기이고 미납일수가 20에서 29에 해당하는 데이터라고 하면 해당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되겠지만 문제에 보면 중분류 분기가 4분기인 데이터면 해당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해당 부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도의 시트에 중분류 분기가 4분기인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데요. 대출일을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연럽에 맞춰서 이렇게 설정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의 시트 이름을 바꾸어주면 되겠다. 그쵸? 4분기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문제에 보면 10번 시트 오른쪽에 위치시키라고 하네요. 자, 10번 시트 오른쪽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10번 시트로 돌아와서 피벗 스타일 밝게 15를 설정할게요. 자, 리본 메뉴 상단의 디자인으로 들어가서요. 피벗 스타일 밝게 15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열머리글, 행머리글, 줄무늬열, 해당 줄무늬열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모두 설정을 한 것 같은데요. 자, 문제에 제시된 피벗 테이블 그림과 비교를 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그쵸? 자, 이렇게 동일한 결과가 나왔으면 문제풀이를 잘 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괄로 10번의 피벗 테이블 문제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1번 문제입니다. 11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성적 현황이라고 하는 txt 파일을 사용하라는 것 같습니다. 성적 현황 데이터를 사용하라고 하고요. 원본 데이터는 구분기호 탭과 기타 슬래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내 데이터의 머리글을 표시하라고 하고요. 입학 전형, 학년, 성별, 평균 점수열만 가져오라고 하네요.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이렇게 요 형식으로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자, 아래쪽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B3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년은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4학년 자료를 제외시키라고 하네요. 자, 아래쪽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학년 부분에 필터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쵸? 해당 부분에 4학년 자료를 제외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약에 필터링된 항목이 포함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해당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 예를 들어서 학년이 1학년, 그리고 2학년, 그리고 3학년, 그리고 4학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약에 어떤 요약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4학년인 데이터를 필터를 통해 제외를 하게 되면 1학년, 2학년, 3학년 데이터에 대해서 요약이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요약에 필터링된 항목 포함이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필터링된 4학년 항목도 포함을 해서 해당 항목을 포함을 해서 요약에 표시가 되게 되는데요. 해당 부분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평균 점수 필드를 평균으로 계산한 후에 사용자 지정 이름을 점수 평균으로 변경을 하라고 하네요. 자, 아래쪽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점수 평균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점수 평균이라고 하는 필드는 평균 점수 필드를 이용하여 평균으로 계산을 하라는 것 같고요. 평균 점수 필드를 개수로 계산한 다음에 사용자 지정 이름을 학생수로 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제시된 그림 학생수 필드가 있는데요. 학생수 필드 동일하게 평균 점수 필드를 이용해서 개수로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점수 평균 필드와 학생수 필드, 점수 평균 필드와 학생수 필드는 표시 형식을 가필드 설정을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그림을 참고하여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자, 점수 평균을 보게 되면, 자, 아스타 별표가 먼저 나오네요. 그쵸? 아스타 별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0.0 하고요. 점이라고 셀 서식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학생수 같은 경우에는 0이 나오고요. 명과 아스타 별표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각각 셀 서식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참고하여 입학 전형을 수동으로 정렬하라고 하네요. 입학 전형 같은 경우에 연령역에 있는 필드가 되겠는데요.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고하여 수동으로 정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피벗 스타일을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밝게 13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에 제시된 그림처럼 피벗 테이블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문제를 엑셀로 풀기 전에 문제에 제시된 그림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입학 전형 부분이 연령역의 위치가 되겠다. 그쵸? 해당 연령역에 위치되는 필드가 입학 전형 필드가 되겠고요. 연령역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부분이 행령역에 위치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즉, 성별과 학년 필드는 행령역의 위치가 되겠네요. 자,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으므로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11번의 피벗 테이블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에 제시된 해당 그림을 참고해서 피벗 테이블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피벗 테이블을 보게 되면 B3셀부터 시작을 하네요. 동일하게 B3셀을 클릭을 하고요. 피벗 테이블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 상단의 삽입 탭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쵸? 왜냐하면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텍스트 파일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삽입 탭에서 피벗 테이블 작성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피벗 테이블에서 외부 데이터 원본에서를 클릭해 주시고요. 연결 선택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찾아보기 눌러 주신 다음에 파일이 있는 경로를 설정해 주시고요. 자, 해당 경로에 보면 성적 현황이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이 보인다. 그쵸? 해당 파일 클릭하고 열기 버튼 눌러 주세요.
자, 그리고 문제에 보면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네요. 그쵸? 구분기호로 분리됨과 내 데이터 머리글 표시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분기호는 탭과 함께 기타의 슬래시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를 체크를 하고요. 슬래시를 입력하게 되면 아래쪽에 각 필드가 잘 구분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문제에 보면 입학 전형, 학년, 성별, 평균 점수 열만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중간 점수와 기말 점수를 선택해 주시고요. 열 가져오지 않음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체크하셨으면 마침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문제에 보면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를 체크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 체크를 하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필드 목록들이 보입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고해서 각 영역에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입학 전형 필드 열 영역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다. 그쵸? 입학 전형 필드 클릭을 하고요. 열 영역에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성별과 학년은 행 영역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성별과 그리고 학년을 행 영역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평균 점수를 감영역에 위치를 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평균 점수를 감영역에 위치를 시키면 되는데, 문제에 보게 되면 평균 점수 필드를 이용해서 점수 평균 필드도 만들고요. 학생 수 필드도 만듭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 필드를 한 번 더 위치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선 피벗 테이블에 사용할 필드들을 불러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해서 하나씩 설정을 해볼게요. 자, 리본 메뉴 상단의 디자인 탭으로 들어가서 디자인 탭의 레이아웃 그룹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우선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년은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4학년 자료를 제외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 학년이 있는 부분에서 4학년 자료를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 자료를 필터 설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필터링된 항목이 포함되도록 설정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조금만 더 설정을 해볼게요. 자,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게 되면 해당 부분에 요약값이 있습니다. 그쵸? 해당 부분을 우선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 상단의 디자인 탭으로 들어가서 부분합에 그룹 하단에 부분합이 표시가 되어 있다. 그쵸? 그룹 하단에 부분합 표시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연령력에 대한 총합계는 설정이 되어 있지만 행령력에 대한 총합계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제외하도록 할게요. 자, 리본 메뉴 상단의 총합계를 선택해 주시고요. 총합계에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우선 해당 사진을 오른쪽에 배치를 해 놓을게요. 자, 다시 한번 피벗 테이블을 설정을 하고요. 이번에 요약에 필터링된 항목이 포함되도록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디자인 탭으로 들어가서 부분합을 선택하게 되면 요약에 필터링된 항목 포함이라고 있습니다. 자, 해당 항목을 클릭했을 때 부분합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값이 바뀌는 것 확인할 수 있나요? 자, 컨트롤 Z로 되돌리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부분에서 부분합에 요약에 필터링된 항목 포함을 선택하게 되면 값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4학년 데이터를 필터링을 통해서 제외를 시켰을 때는 부분합에 포함이 되진 않지만 요약에 필터링된 항목 포함을 설정함에 따라 해당 값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점수 필드를 평균으로 계산한 다음에 사용자 지정 이름을 변경하도록 할게요. 자, 평균 점수가 있는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각 필드 설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사용자 지정 이름을 먼저 설정해 볼게요. 문제에 제시된 그림에도 점수 평균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해당 부분을 점수 평균이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보면 평균으로 계산을 하라고 한다. 그쵸? 평균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서 바로 같이 설정을 해볼게요.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서 형식을 앞에 별표, 큰 따옴표 안에 별표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소수점 한 자리까지 출력이 되어 있으므로 0.0이라고 설정한 다음에 마지막을 점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해당 부분에 사용자 지정 이름이 설정 해제가 되어 있네요. 해당 부분 다시 점수 평균이라고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점수 평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해당 부분에도 설정을 할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개수로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개수를 선택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의 형식 부분을 바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숫자 0 적어주시고요. 뒤에 명과 아스타 별표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사용자 지정 이름을 학생수로 바꾸어주면 되겠다. 그쵸? 학생수라고 설정을 해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설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입학 전형을 수동 정렬하라고 하는데요. 자, 문제 보게 되면 특별 전형, 농어촌, 일반 전형이 나오네요. 자, 농어촌 전형을 두 번째 위치를 시켜주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전형이 맨 뒤로 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특별 전형을 가장 앞쪽으로 당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특별 전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요. 해당 부분에서 커서가 변경이 되면 클릭을 하고 드래그해서 가장 앞쪽으로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처럼 특별 전형이 가장 앞쪽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농어촌 일반 순으로 해서 이렇게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 연한파랑 피벗 스타일 밝게 13으로 설정하면 되겠네요. 자, 리본 메뉴 상단의 피벗 스타일에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피벗 스타일 밝게 13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피벗 스타일 밝게 13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모두 설정한 것 같은데요.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네요. 그쵸? 자, 동일한 결과가 나왔으면 풀이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의 피벗 테이블 문제도 모두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12번 문제입니다. 12번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라고 하네요. 표 1의 고객 유형에 따른 대출금 계산은 대출 금액, 적용 금리, 대출 기간을 이용하여 월 상환 금액을 계산한 것이라고 합니다. 소괄로 1번부터 소괄로 3번까지 해서 데이터 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표 2의 해당 영역의 우대 금리와 대출 기간에 따른 청년의 월 상환 금액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우선 아래쪽에 제시된 워크시트의 화면이 있는데요. 자, 해당 부분에서 저희가 데이터표 기능을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표 문제 저희가 풀어보았던 유형이므로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볼게요. 자, 소괄로 1번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두 개입니다. 변수가 두 개예요. 즉, 우대금리가 있고요. 대출기간이 있습니다. 우대금리와 대출기간에 따른 청년의 월 상환 금액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해당 부분에 청년의 월 상환 금액에 해당하는 수식이 들어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해당 범위 설정을 한 다음에 행 입력셀과 열 입력셀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대금리 같은 경우에는 3.5%는 이렇게 행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4.5%도 이렇게 행에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행 입력셀에는 우대금리가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대출기간 같은 경우에는 열에 적용이 되죠. 25일 때도 해당 열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열 입력셀에는 대출 기간을 입력을 해서 데이터표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괄로 2번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여 표 3의 C19에서 C24 영역의 우대금리에 따른 청년의 월 상환 금액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소괄로 2번은 변수가 한 개인 내용이 되겠네요. 자, 표 3을 보게 되면 우대금리라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쵸? 자, 이러한 경우에 청년의 월 상환 금액에 대한 수식은 해당 부분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해당 범위 설정을 한 다음에 데이터표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 어렵지 않다. 그쵸? 변수가 이런 형식으로 있을 때는 해당 부분에 청년의 월 상환 금액에 대한 수식을 적어 주시고요. 해당 범위 설정한 다음에 데이터표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대금리 같은 경우에는 행이나 열 영역 중에 어디에 설정하면 되겠어요? 자, 해당 부분에 있는 것이 열 영역에 들어가면 된다. 그쵸? 그래서 열 영역에 우대금리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괄로 3번 한번 볼게요.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여 표사 영역의 우대금리에 따른 청년의 월 상환 금액을 계산하라고 하네요. 자, 동일하게 변수가
한 개입니다. 그쵸? 자, 아래쪽에 있는 표사를 보게 되면 월 상환 금액을 해당 부분에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청년의 월 상환 금액에 대한 수식을 해당 부분에 작성을 해 주시고요. 해당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데이터표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행의 우대금리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행의 우대금리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변수 두 개일 때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위쪽 부분, 해당 부분에 있는 것이 행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해당 부분이 열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에 있는 거는 행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소갈로 12번 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데이터표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변수를 하나 사용하거나 변수를 두 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변수 두 개 사용하는 경우만 이해를 하면 변수 하나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변수 두 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수식을 작성하고요. 변수가 하나일 때는 세로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해당 부분, 가로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해당 부분에 수식을 입력하고 데이터표를 수행한다는 내용만 기억하시면 그리 헷갈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소갈로 12번의 데이터표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12번의 데이터표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청년의 월 상환 금액을 사용한다, 그쵸? 자, 고객 유형이 일반이 있고요, 청년이 있고요, VIP가 있네요. 자, 청년의 월 상환 금액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해당 부분의 수식을 보게 되면 F5, 즉 적용금리와 대출기간을 이용해서 월 상환 금액이 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적용금리를 보게 되면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통해서 적용금리가 계산이 되어 있네요. 즉 해당 월 상환금액은 결론적으로 기본금리, 우대금리, 적용금리, 대출기간을 이용한 수식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쵸? 자, 아무튼 해당 부분을 확인을 해보았고요. 자, 소갈로 1번부터 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여 표 2에서 해당 부분에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해당 부분에 청년의 월 상환 금액의 수식을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등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H5셀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H5셀의 수식을 복사한 다음에 해당 부분에 붙여넣기를 해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대금리를 생각해 보게 되면 해당 우대금리 같은 경우에는 행에 적용이 되죠. 그래서 우대금리에 행이 적용이 되고요. 대출기간은 해당 부분은 열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의 대출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범위 설정해 주시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서 데이터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분석으로 들어가서 데이터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행 입력 셀에 우대금리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우대금리가 있는 해당 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열 입력 셀에는 대출 기간이 들어가겠네요. 대출 기간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우대금리와 대출 기간에 따른 청년의 월 상환 금액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갈로 2번 표 3에서 우대금리에 따른 청년의 월 상환 금액을 계산해 볼게요. 자, 표 3에서 데이터표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가 하나일 때 해당 부분에 청년의 월 상환 금액이 오도록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동일하게 등호를 입력하고요. H5셀을 지정해 줄게요. 자, 그리고 해당 범위 설정한 다음에 동일하게 리본 메뉴 상단의 가상 분석으로 들어가서 데이터표를 클릭해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대금리가 열 입력셀에 들어가면 된다. 그쵸? 우대금리가 열 입력셀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변수 두 개일 때 우대금리 해당 부분은 행 입력셀에 입력을 하고요. 해당 부분은 열 입력셀에 입력한다는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그리 헷갈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해당 부분은 열 입력셀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우대금리 해당 우대금리를 선택하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대금리에 따른 청년의 월 상환 금액이 잘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소갈로 3번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표 4에서 청년의 우대금리에 따른 청년의 월 상환 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당 셀에서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등호 입력하고요. H5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범위 설정해 주시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가상 분석으로 들어가서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를 선택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행 입력셀에 우대금리가 오면 된다. 그쵸? 행 입력셀에 우대금리가 오면 되므로 우대금리를 행 입력셀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대금리에 따른 청년의 월 상환 금액이 잘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표에서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제한이 돼요. 데이터표에서 출제되는 것은 변수가 한 개일 때고요. 두 개일 때가 있는데요. 두 개일 때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데이터표에서 변수가 두 개일 때는 해당 부분이 교차하는 곳, 해당 부분이 교차하는 해당 영역에 수식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범위 설정을 해당 범위로 범위 설정한 다음에 열 입력 셀과 행 입력 셀에 설정할 부분만 잘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해당 부분은 행에 적용이 되죠. 그래서 해당 부분이 행 입력 셀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해당 부분이 열 입력 셀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데이터표가 한 개일 때는 동일하죠. 동일한데요. 세로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해당 부분에 수식을 입력을 하고요. 범위 설정을 이렇게 해서 데이터표를 수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가로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해당 부분에 수식을 입력하고 범위 설정을 이렇게 한 다음에 데이터표를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표 문제 12번 문제를 풀이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괄로 13번은 통합 관련 문제가 되겠네요. 문제 내용 보도록 할게요. 13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라고 하네요. 소괄로 1번입니다. 표 1에서 장소에 따른 교육 비용의 합계를 표 2의 데이터 도구의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계산하라고 합니다. 표 1의 장소는 교육청이거나 자, 교육청이 있고요. 그리고 장소가 센터로 끝나는 데이터만 대상으로 하라고 합니다. 장소가 센터로 끝나는 이라면 아스타 별표 하고요. 센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소괄로 2번 표 3에서 세목에 따른 수납 금액의 합계를 표 4의 데이터 도구의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계산하라고 하네요. 표 3의 세목은 자동차세이거나 자동차세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목이 과태료로 끝나는 이네요. 아스타 별표 과태료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과태료로 끝나는 데이터만 대상으로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이렇게 입력만 잘 할 수 있으면 통합에서는 그리 실수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괄로 13번 문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소괄로 13번의 통합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게 되면 장소에 따른 교육 비용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하네요. 자,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하나씩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표 2에 저희가 통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는데요. 문제에 보면 장소가 교육청이거나 자, 교육청 적어주시고요. 센터로 끝나는 데이터, 아스타 센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육 비용의 합계를 계산할 거기 때문에 교육 비용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범위 설정하고요. 데이터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이번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서 해당 부분에 통합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조 영역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사용할 레이블을 첫 행과 왼쪽 열을 이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 열에 장소가 나오도록 범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범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행 왼쪽 열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에 보게 되면 함수를 합계로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다. 그쵸?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교육청과 센터로 끝나는 교육 비용의 합계가 잘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아래쪽의 문제도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 보게 되면 세목에 따른 수납 금액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하네요. 자, 동일하게 세목을 자동차세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세목이 과태료로 끝나는 아스타 과태료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쪽에 수납 금액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부분을 범위 설정한 다음에 이번 메뉴 상단의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통합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참조 범위를 해당 범위를 범위 설정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기존에 작성했던 부분은 삭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즉 저희가 사용할 영역은 해당 영역이므로 해당 영역만 참조 영역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이번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레이블이 첫 행과 왼쪽 열인데요. 왼쪽 열에 세목이 나오도록 범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동차세와 그리고 세목이 과태료로 끝나는 항목에 대해서 수납 금액의 합계가 잘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통합 문제도 그리 어려울 건 없다. 그쵸? 통합 문제에서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을 응용해서 낼 수 있는데요. 사실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므로 충분히 풀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합 문제까지 분석 작업의 모든 문제를 풀이했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타 작업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